그래서 저는 돈만 잃으면 됐지 그 이상의 것들을 잃지 말자. 네, 뭐 절박한 저의 눈엔 그게 사기가 아니고 지름길로 보였어요. 그런 생각들은 결국 또 저를 멈춰 있게 만들더라고요. 네, 제가 계속 나아가려면 그런 생각은 안 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성공한 스푼 팟캐스트 6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 여러분과 저는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서흥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흥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어렸을 적부터 알던 사이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같이 나왔고, 예. 이번에 이제 흥기님께서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신다고 하셔서 네. 굉장히 기쁜 마음도 들고, 또 제가 그동안 알던 굉장히 순둥순둥하고 착한 그 흥기님의 특별한 이야기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네네.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네. 여기 자리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 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네. 뭐 흥기님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간략하게 개인 소개를 네.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 서흥기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평범한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은 맞는데 과연 제 이야기가 네.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일단 네. 오늘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알던 흥기님은 굉장히 그냥 예스맨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그냥 좋아하고 누구하고나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착하고 순한 친구였는데 사실 제가 조금 이 인생 그래프를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좀 놀랬어요. 놀랬던 이유가 사기를 또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오늘 좀 들어보고 싶고 실패를 경험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실 수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에피소드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용기와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길 희망하면서 팟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어린 시절에는 그냥 직선으로 쭉 이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흥기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는 뭐 어린 시절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예스맨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특별히 뭐 나쁜 짓을 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평범한 친구들하고 PC방 다니면서 게임하기 좋아하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국내로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가 요양원 사업을 하셨었나요? 네, 요양원을 하셨어요. 크게 요양원 사업을 하셨었나요? 네, 한 99베드 정도 되는 요양원이었으니까요. 좀 작진 않은 사업이었죠. 99베드라고 하면은 이제 어르신이 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면은 굉장히 큰 시설이죠. 규모가 있는 사업이셨던 것 같은데 흥기님도 그러면 요양원에서 직접 근무를 하시면서 네네. 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님께서 요양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스맨이었던 저는 그냥 이제 들어가서 사무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 업무를 보면서 이제 요 업계가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사회복지학 석사까지 따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시설장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학을 가신 것도 그렇고 요양원에 근무하셨던 것도 그렇고 흥기님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그 길을 좀 걸어가신 것 같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금수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뭐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금값이 떨어질 때 금수저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요양원에서 이제 같이 사업을 이제 하시다가 그래프가 완전히 나락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저기 키워드 하나 보이는 게 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일이 좀 있으셨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선 이제 요양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요양원을 저희가 원하는 가격에 매각을 하고 남은 시드머니로 부동산 투자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돈이 이제 다른 투자로 어떻게 연결이 됐고 그 투자가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카페에 이제 투자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그 투자도 사실은 여기까지도 또 부모님이 연관이 되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요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전부 잃게 됐죠. 개인적으로도 그러면은 투자를 더 하신 건가요? 네, 저희 부모님도 투자를 하셨다가 이제 다 날리셨고 저도 사실 여기 잠깐 빠진 내용이 있는데 요양원을 매각하자마자 제가 그 첫 부동산 투자를 경매로 했어요. 근데 그 투자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해오면서 이제 좀 시드머니를 이렇게 불리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시드머니를 불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좀 월 현금 흐름이라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은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이제 카페 투자를 통해서 이제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 돈을 다 잃게 됐죠. 근데 사실 보통 이제 투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겁내고 이럴 텐데 흥기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셨나요? 있었죠. 근데 이게 부모님이 연관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증인이었죠, 저에게는. 부모님이 해라. 이 투자 괜찮다라고 해서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괜찮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아마 제가 제일 보수적일 것 같은데 그래서 투자를 좀 망설이긴 했는데 좀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이거 진짜 사기다. 나 큰일 났다. 그렇게 깨달은 순간이 언제였나요? 매달 이제 돈이 이제 배당금이 이제 입금이 됐는데요. 매달 나오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뭐 2달에 한 번, 뭐 3달치를 몰아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기한을 못 지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예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카페 측에서.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니 뭐 대표가 이제 뭐 횡령을 했고 뭐 이제 이런 뒤에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엔 사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기가 아니고 사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저도 돈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하나씩 조금씩 이제 조사를 해보니 결국은 이거는 사기가 맞았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짜여진 판이었구나를 제가 좀 늦게 알았죠. 그러면은 흥기님 투자하실 때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따로 있었었나요, 그때? 네,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이 있습니다.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사기를 치려는 분의 타겟이었죠. 그 비슷한 사례로 이제 저희는 요양원을 이제 매각한 후 이제 남은 캐시가 있다라는 걸 그들이 알고 이제 접근을 한 거고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세팅을 해서 접근을 한 거네요. 네, 처음부터. 그러고 또 다른 피해자도 보니까 이분은 어린이집 하다가 이제 또 매각하시고 하신 또 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 생각에 이거는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체 규모로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전체 규모는 제가 봤을 때 한 3에서 500억 3에서 500억대 사기. 그 중에 아주 일부였죠, 저희는. 이런 투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작정하고 이제 연락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 상대방의 돈이 있는 걸 알고 이제 연락을 할 거란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별도의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만약에 이제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겪거나 보니 이제 하는 말이지만 확실한 담보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지 않으면 저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내 돈을 넣을 곳이다라면 적어도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혹은 내가 잘 모르더라도 아주 확실한 담보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어떤 믿음, 뭐 관계 속에서 그런 투자를 하는 건 저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이 사기지 이거 굉장히 괴로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도 받으셨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기님은 굉장히 낙천적이시고 항상 웃고 계시고 이게 뭐 종교가 따로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낙천적인 성격을 유지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종교는 없고요. 그냥 그거 같아요. 이제 뭐 행복한 삶이라는 게 이제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꼭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돈이랑 행복이랑은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만 잃으면 됐지 그 이상의 것들을 잃지 말자.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면 그게 결국 다 영향을 주고 제가 뭐 그런 예를 들어 뭐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집에 가서 그런 기분에 또 휩싸여 있으면은 이게 또 배우자한테까지 또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가정에까지 피해를 주고 싶진 않았고요. 그래서 돈을 잃은 건 그냥 돈으로 끝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근데 뭐 별도로 다른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뭐 새로운 행동을 하시진 않으셨나요? 그런 거 없고 성공한 스푼 잘 많이 봤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이세요? 여기 다 해결이 되셨나요? 당연히 뭐 원금을 받은 건 아니니까 뭐 해결된 건 당연히 없고요. 그러고 사실 사기에 휘말리면서 이제 돈을 다시 받으러 좀 다녔어요. 좀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지치고. 예. 예. 근데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 내 돈을 잃어버려서라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내가 내 갈 길을 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시간이 멈춰져 있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신 건가요? 네, 그러면?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무슨 사업도 시작해서 어떻게 하고 다들 이렇게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뭔가 해결해야 될 걸 해결하느라고 그냥 제자리에 계속 멈춰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이제 좀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네. 사기 당하시고 그 투자했던 그런 금액이 한 어느 정도 금액이 규모였나요? 이제 뭐 총액으로 따지면 네. 저의 순 돈만 한 4억 5천 정도. 4억 5천이요? 예,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되는데 뭐 이거는 뭐 누구에게는 큰 돈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네. 뭐 크지 않은 돈일 수 있는데 사실 네. 저한테는 전부였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 돈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네. 월 현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카페에 투자를 해서 매달 나오는 배당금도 네. 없어지다 보니 아. 예, 좀 많이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네. 예, 은행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면 저는 생활비뿐만 아니고 은행에다가 이제 대출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금 흐름이 막혔다라는 건 저한테 좀 너무 큰 그쵸. 고통이었거든요. 치명적이 될 수도 있죠.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막 40을 넘겼단 말이죠. 근데 네. 현금을 4억 5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많지 않죠. 예, 네네. 근데 그만큼의 현금을 모으셨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투자로 어쨌든 좀 성공을 맛보셨다는 거네요. 네네. 네. 당연히 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네. 큰 돈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좀 약간 비기너스 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초심자의 초심자의 행운. 행운이 네. 좀 따랐죠. 처음 투자가 너무 네. 괜찮게 잘 돼서 예, 그 돈으로 또 다음 투자까지 이제 계속 성공시켰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모인 돈이 있었고 그 돈으로 네. 이제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나는 얼마의 현금 흐름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크게 불릴 수 있겠다. 더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한테 생기면 네. 나는 더 큰 물건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예, 너무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승승장구한 인생을 사셨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네. 이제 사기를 당하셔서 그 상처와 아픔이 더 심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속 뭐 말로는 사업을 한다 하지만 사실 부모님 그늘 아래서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네. 보니 실패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실패를 할 기회가 없었다. 네. 실패를 할 기회가 없었다 보니 한 번 넘어졌는데 네. 다시 일어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좀 뭔가 새로 시작하기가 좀 네. 많이 힘들었어요.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약간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네, 하셨을 네. 것 같고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네. 그리고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다른 일을 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기만 한 삶을 살다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더 안 좋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흥기님께서는 그래프가 그래도 사기를 당한 이후에 다시 올라갔단 말이죠.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그래프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는요. 뭐 경제적으로 나아졌다라기보단 머리가 많이 맑아졌어요. 저 카페가 아직 영업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많이 놓았거든요. 거기서 손을 내려놓고 내 갈 길을 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후로 머리가 좀 많이 맑아졌고요. 이제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많이 찾았어요. 처음에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유튜브에 돈 된다라는 것들은 정말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은 매달 생활을 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경매로 산 집도 뭐 매달 이자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죠. 예, 매달 지출이 당연히 어느 정도 있다 보니 그거를 메꾸려면 나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요양원을 하다가 접었고 부동산 투자를 할 만한 돈은 없고 그쵸. 하다 보니 이제 뭐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뭐 유료 강의도 많이 들었고요. 유료 강의요? 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네. 이제 뭐 사람 네. 세미나 모아가지고 네. 이제 뭐 어떻게 챌린지 하실 분은 뭐 얼마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고요. 네. 코인 리딩방도 들어갔었어요. 네. 코인 리딩방. 코인 리딩방이요? 예, 아, 예. 그 유튜브나 뭐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네, 가끔 네. 그 사기성 광고 막 이런. 네, 뭐 절박한 저의 눈엔 그게 사기가 아니고 지름길로 보였어요. 아, 저런 투자를 내가 할 수 있으면 다시 내 원래 궤도로 금방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코인 리딩방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인스타 이런 거 많이 하니까 네, 보면은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네. 이런 거 속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막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접니다. 그런 사람이 네. 있었다는 게 참 있습니다. 신기하고요. 저 말고도 네. 그 방에서 활동을 할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 방에서 있나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 돈을 버셨나요? 아니요.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는 돈을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돈이 벌려요, 실제로. 벌리는데 뭐 10번을 예를 들어 뭐 5%의 수익이 나고 10%의 수익이 나고 7%의 수익이 나고 뭐 하면은 저는 돈을 계속 벌겠죠. 근데 뭐 몇 번, 2번, 3번 마이너스 하다 보면 또 원점으로 와 있고 계속 이길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그러고 돈 놓고 돈 먹기다 보니 이제 좀 제대로 된 돈을 벌려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더 큰 시드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지속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결국에는 잃게 되는 구조인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결국은 카지노랑 비슷한 구조네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저는 또 운이 한번 따라줬던 게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리딩방을. 한 달 정도 해보고 유료방까지 갔다가 유료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매달 지불을 하면 그들이 이제 저를 단톡방에 초대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어서 코인들 다 정리하고 현금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한쪽 계좌로 몰아넣는데 계좌 간에 그 코인 거래를 할 때 계좌에서 계좌로 이동시킬 때 보통 리플이라는 코인을 사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러고 다시 내 계좌로 리플을 가져와서 현금으로 만들고 하는데 제가 원금에서 이제 50% 이하로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리플로 다시 모아가지고 제 계좌로 모았어요. 한 군데로. 모으고 그걸 현금화를 했어야 되는데 까먹고 안 한 것 같아요. 돈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리플이 이제 많이 올랐나요? 제가 한 럭키가이시네요. 럭키가이. 500-600원일 때 그런 리딩방을 다녔어요. 몇천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은 뭐 한 얼마 전에 제가 봤을 때 뭐 3천 얼마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티끌모아 티끌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군요. 밥 사주기 싫어서. 네네.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신 거예요? 부동산 쪽으로 계속 이제 부동산은 이제 뭐 계속 하고 있는 일이고요. 계속 하고 있고 부동산 컨설팅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고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사이클이 빠르지가 않아요. 느려요. 내가 오늘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 뭐 손볼 거 있으면 손보고 뭐 그리고 이제 적절한 가격에 이제 매도자를 찾고 이런 과정이 좀 길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그런 현금 흐름을 좀 충족시켜주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쿠팡 알바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쿠팡에다가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판매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물건을 뭐 주로 하시는 중국에서 거예요? 이제 생활용품 같은 거 수입을 해서 이제 쿠팡에서 팔고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로 팔고 또 다른 사업거리 또 이제 마음 맞는 팀을 꾸려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하시는 이 모든 사업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기를 안 당하셨으면은 지금 삶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기를 안 당했다면 저는 그냥 탑은 계속 쌓아 올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반이 굉장히 약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모래로 만든 탑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실패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견문이 넓지도 않았고 그냥 저는 좀 약한 땅에다가 계속 탑을 올리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실패를 뭐 실패로 보지 않고 그냥 좋은 경험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실패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임팩트를 받는지 그게 저는 참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흥기님께서는 모래로 만든 더 큰 탑을 쌓다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시겠네요. 네네. 좋게 생각하면 빨리 실패해봐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은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권유로 카페 투자를 하신 거에 대한 뭐 후회 같은 건 없으신가요? 후회가 좀 있죠. 후회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확실한 담보를 잡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 결국 또 저를 멈춰있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계속 나아가려면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저는 좋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요. 제 견문이 넓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생각이 확장되고. 생각이 확장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를 좀 배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좀 자신감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절박함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도전을 추진력 있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절박함이 없었으면 저는 그 어렸을 때 저의 그 예스맨 그대로 그냥
쭉 싫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재미없게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평범은 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특별함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성공한 스푼 컨텐츠 이제 계속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조던 피터슨 교수가 있거든요. 한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배가 고픈 생쥐를 2마리를 이제 놓는데 그 원형 통 안에 이제 생쥐를 놔두고 반대편 끝에는 이제 치즈를 놓는 거예요. 배가 고픈 생쥐는 이제 치즈를 먹으려고 막 이제 발버둥을 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힘을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한 편에는 이제 그런 생쥐를 놔두고 다음 통 안에는 똑같이 배고픈 생쥐를 놔두는데 반대편엔 치즈를 놓고 그 생쥐 뒤에는 고양이를 놔뒀는지 고양이 냄새를 이제 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절박함, 이런 공포와 위기 상황을 이제 맞이한 생쥐는 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갔다고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기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그 생쥐입니다. 지금 딱 그런 그 상황이... 생쥐입니까? 저 2번째 통에 있던 그 생쥐. 근데 진짜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순탄하게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고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뭐 많은 뭐 안 좋은 일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성공한 스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책도 많이 읽고 뭐라도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흥기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시고 부동산 경매라고 하셨죠? 경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도 경매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런 거를 좀 간략하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법원에 가면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떤 유튜브라든지 어떤 강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찾는다 뭐 그런 거라면 저는 얼마든지 좋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초반에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학원도 다녔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제 손님을 컨설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손님의 이제 컨설팅을 옆에서 이제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큰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저는 몸으로 좀 부딪히면서 많이 배웠고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은 일반인들이 경매를 공부해가지고 법원에서 현재 입찰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를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를 끼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경매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개인적으로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첫 투자부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어디 컨설팅을 통해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원을 통해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어느 정도 돈이 좀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닌가요? 경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경매를 하는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매를 하는 목적이 나는 수익을 내고 싶어라고 하는 거면 뭐 내가 가진 시드머니에 맞는 물건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내가 실거주를 찾는다 하면은 내 시드머니에 맞는 그런 지역을 찾아야겠죠. 그런 물건을 찾아서 해야겠죠.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그 최소 필요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1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나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해야지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은 있어야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시드머니가 오르면 그리고 또 뭐 윤동님처럼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뭐 당연히 지분으로 또 같이 투자할 수 있고요.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경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경매 말씀을 해주셔서 추가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경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또 경매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경매를 공부하면 좋은 점이 뭐 특별히 있을까요?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요.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은 뭐 수도 없이 보고요. 사회 초년생들이 제가 봤을 땐 뭐 그들의 전 재산이지 않을까 싶을 만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소위 말하는 전세 사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세 사기일 수도 있고 전세 사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회 초년생들이 어떻게 그런 걸 알겠어요? 내가 여기에 전세 1억 2천에 계약하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이런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많은 피해자들을 봤는데요. 지금 경매에 대한 인식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의 목적 이렇게 좀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경매를 공부를 하면 권리 관계라든지
어떤 시세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예. 그러면 전세를 계약하든 월세를 계약하든 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 이런 계약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니까 저는 경매 공부를 꼭 투자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예, 살아갈 때 필요한 예, 어떤 중요한 지식?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도 경매를 공부해두면 좋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대부분 부동산에서 괜찮았다고 했던 물건들이 다 사고가 나서 예, 뭐 보증금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그 끝에서 부동산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동산에서 오케이 하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부동산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간혹 있어요. 부동산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많이 짜여진 판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임대인이랑 부동산이랑 한패인 경우도 뭐 뉴스에도 가끔 나올 거예요. 한패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부동산 사장님 입을 통해서 괜찮다고 하더라가 아닌 내가 직접 내 판단하에 이런 계약을 할 수 있으려면 경매를 공부해 두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부해 두면 언젠가 쓸 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질문을 드리면 부동산 그 공부 또는 그 경매 공부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가요? 보통 이제 유튜브에도 그런 경매나 부동산 관련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습득하는 게 충분한지 아니면은 흥기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뭐 추천해 주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보는 대부분의 학원들은 아마 투자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 생각까지 있으시면 뭐 학원을 뭐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책도 충분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시거나 온라인에도 저는 괜찮은 강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온라인도 좀 자극적인 것들도 많아요. 네, 뭐 이렇게 해서 한 달 만에 3천만 원 벌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강의를 또 팔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어그로성으로 그러다 보니 좀 그런 것들은 좀 걸러보시되 어떤 권리 관계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주로 책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투자의 목적도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은 뭐 학원을 다녀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한번 투자를 직접 뭐 컨설팅을 통해서든 한번 투자를 해보면 그 과정들을 직접 몸으로 익힐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직접 경험해 보는 게 뭐 소액으로라도 그게 최고의 배움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 뭐 생각도 많이 확장되시고 마음도 맑아지셨다고 하셨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뭐 관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달라지신 거죠? 네, 많이 아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아주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많이 능동적이어진 것 같고요. 남한테 의존하는 게 좀 그 의존 대상이 전에는 부모님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걸 제 책임하에, 모든 걸 내 결정하에 그런 삶이 이제 좀 늦었지만 40살이라는 나이에 그런 삶이 이제서야 시작된 것 같아요. 많이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주변에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거나 이제 상담을 부탁하는 친구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 관중석에서 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저도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날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처음 그 경기를 보러 간 어린아이인지 맥주를 판매하는 판매원이든지 아니면 뭐 시즌권을 갖고 있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노인인지 누군지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열리는 날 스테디움에 들어가서 경기를 직접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뭐 비길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심판의 편파 판정에 의해서 억울하게 질 수도 있지만 그 경기를 뛰는 만큼은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흥기님처럼 뭐 예전에는 어머니나 뭐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수동적으로 삶을 사셨다면 지금은 이제 흥기님처럼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굉장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흥기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성공의 정의 어떻게 내리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제가 선택지가 많은 삶이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지가 많은 삶. 약간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 뭐 이런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나는 단독주택에 살 수도 있고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거주에 대한 게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걸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나에게 선택지가 많은 그런 삶을 제가
누릴 수 있다면 저는 아마 뭐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뒷받침도 돼야 될 것이고 네네. 마음도 좀 평안해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저는 머리가 맑아야 정신적으로 맑아야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공 한 스푼 그 공식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 흥기님께서는 다시 0으로 돌아간다면 내일 일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0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해야 된다면 네네.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다시 이제 일어서는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 시점인 것 같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 물론 이제 지금처럼 이 일 저 일 하는 거는 좀 줄여 나가고 싶죠. 근데 지금은 아직 어느 한 길을 이렇게 정확하게 뚫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해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뭐 어느 정도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갈 길이 잡힐 거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도를 해보고 도전을 해봐야지 그 길이 좀 선명해지고 명확해질 수 있겠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이 20가지 사업을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했을 때 하나만 터지면 된다는 그런 메시지. 그런 것도 있죠. 실제로 그런 억만장자가 그런 얘기를 좀 마크 큐번이었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저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저희 팔로워분들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외롭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흥기님의 그런 예전 경험과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무언가 이제 용기나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실패를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그 실패를 좀 가치 있게 만들면 그게 내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실패를 가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 실패가 아무것도 아닌 뭐 제로, 뭐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 실패를 좀 가치 있는 실패로 만들면 저한테 분명히 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아군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패는 뭐가 실패인지 뭐가 실패가 아닌지는 그렇죠. 본인이 정의하는 거겠지만 실패한다고 인생이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망하진 않더라고요. 분명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분명 저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또 친한 친구로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한 스푼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거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출연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